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스타트업 고객분들 위해서 AWS 분석 서비스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좀 더 쉽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신규 기능들도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데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 스타트업에는 개별 이제 앱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의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런 데이터들의 의미와 혁신의 장애물들이, 이 데이터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고객 데이터로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AWS 분석 서비스들이 막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이게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AWS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모를 저희 이번에 출시된 S3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스타트업에서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 혁신의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1년, 2년 전부터 계속 고객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생성형 AI보다도 뭔가 저희가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게 크세요. 그런데 데이터 파운데이션,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겠지만 고객분들 지금도 만나 뵈면 이 뒤에 세션에서 저희 엠블 CTO님이 레드시프트 분석 사례를 알려주실 텐데,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그래서 스토리지를 어디다 저장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지, 테이블 같은 것들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이나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일로 없이 분석하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 통합을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잘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생성형 AI를 해볼까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시각화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볼까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 어널리틱스, 그리고 그게 돼야지 AI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랑 재작년에 저희 이제 AIML 스페셜리스트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POC를 많이 했는데 고객분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런 거는 이제 POC에서 해봤을 때 챗봇은 돼. 그런데 우리 데이터 같은 것들로 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딴 데 있고 트랜스폼도 해야 되고 다른 팀에 있기도 하고 머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데이터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이게 연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82%의 기업들이 저희 최고 데이터 책임자를 임명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94%의 기업들이 데이터 관련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증가시키고 있고, 20%의 고객이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른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4%의 고객분들이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아니면 우리 원하는 그런 생성형 AI, 머신러닝 AI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좀 좋은 지표 같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전환하는 고객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데이터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데이터 혁신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사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가 빠르게 개발하다 보면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버 로그라든지 사용자 로그는 저기에 있고, 또 로그로 있고, 어떤 데이터 결제는 DB에 있고,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통합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항상 이 통합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걸 통합할 수가 없죠. 그리고 품질 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어요.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스트래티지 같은 전략이 없으면 로그에 어떤 것들을 남겨서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지, 마케팅 이벤트에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힘드세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해서 머지하고 이런 것들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는 것도 데이터가 커질수록 쉽지 않고, 기술 및 인재 부족이 있는데 데이터 활용 역량,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부족하죠.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부재는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랑 데이터 전략의 불일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LLM으로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묻는 고객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 데이터랑 이거 나열하고서 고객과 함께 저희랑 얘기하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이제 세일즈 분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혁신을 이룬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전략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성형 AI로 가기 전에 우리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시각화 같은 걸 통해서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데이터가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조직 문화 장벽은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그 데이터를 못 모아놓으면 인사이트,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마케팅 전략이 잘못됐는지 판매 전략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분석을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는데, AWS의 분석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뭐 리인벤트에 보면 이게 출시됐다, 이게 출시됐다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성능, 운영,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위해서 예전에 보시면 저희가 매니지드 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만약에 하둡을,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였고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스터 노드 같은 데 가서 어떤 걸 설치를 하고, 뭐 거기 이제 리플리카 같은 데 이렇게 노드, 데이터 노드들을 설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러면 업그레이드도 어렵고요. 또 확장도 항상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을 AWS의 예전 기조는 다 매니지드로 해주자였어요. 고객들이 하둡, EMR, 스파크 쓰고 싶어? 그러면 매니지드로 제공할게. 그런 것들을 EC2에 직접 설치 안 하게 해드릴게요. 뭐 오픈 서치 쓰고 싶어? 굳이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클릭만 하고 인스턴스만 고르시면 매니지드로 설치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카프카랑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는 어떤 면이 좋냐면, 저희가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인스턴스 고르고 확장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버 단위로 확장이 돼요. 우리는 사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뤄보시거나 DB를 좀 하다하게 다뤄보신 분들은 어떤 DB는 데이터가 없는데 CPU 자원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쿼리가 잘 안 되는데 데이터만 쌓여. 이런 것들이 서버리스로 가야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니지드에서도 저희가 서버를 관리하고 있던 거고, 확장 같은 걸 고민했다면 이제 서버리스로 가야 이런 것들이 위에 보시는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이 나눠졌기 때문에 따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데이터는 적은데 머신러닝 같은 걸 돌리니까 컴퓨팅 자원은 이만큼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데일리로 데이터만 들어오는데 365일 데이터 있지만 하루 것만 돌리면 돼, CPU 자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서버리스로 오픈 서치 서버리스, EMR 서버리스,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을 다른 분석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동일한 초록색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의 매니지드와 서버리스의 아주 큰 차이점은 서버 단위로 확장이 됐던 것도 있지만 이 서버 단위를 쉐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쉐어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따가 말씀드린 저희 레이크하우스 통해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쉐어링하고, 데모에서처럼 다른 분석 서비스들도 원하는 그냥 툴로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또 이런 데이터의 이동을 어떻게 쉽게 해드릴까. 고객분들이 아까 생성형 AI로 가기 전에 POC 하고 나서 왜 못 가느냐, 데이터를 이동을 못 한대요. 어디에 있어?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로 저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레드시프트나 S3나 이렇게 옮겨주는 것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뭐 저희가 프로그래밍 짜서 옮기듯이 이렇게 중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조가 바뀌어서 저희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이미 서버리스로 제공하는 데이터 스트림이고, 파이오스는 지정을 하면 더 쉽게 넣어주는 스트림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 매니지드 카프카는 카프카를 매니지드로 해주는 이런 스트림을 넣으면 뒤에서 여러 군데에 잘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죠. 근데 고객분들한테 제가 전달해봐도 이것도 또 데이터 스트림, 로그 스트림이 들어왔을 때 카프카에 넣어서 이렇게 어디에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 ETL이라는 것들을 계속 출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클라우드 와치에서 오픈 서치로 제로 ETL을 해드릴게요. RDS에서 오로라에서
레드시프트로 제로 ETL을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이동하지 못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의 기조로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에서 오픈서치로 넣어드릴게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 키네시스 같은 거 안 두고도 쉽게 설정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에 대한 게 좀 많이 해결이 됐고, 또 S3 테이블 같은 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리인벤트만 보면 S3 테이블이다. 그럼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했을 때 S3에 넣었을 때 문제들이 뭐였냐면, 이 데이터들이 S3는 오브젝트를 넣으면 업데이트, 딜리트를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할 수 없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이제 S3 테이블을 실제로는 저희가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매니지드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이제 S3 테이블인데, 여러분들이 S3에 데이터를 넣으면 인설트 하고 나서 나중에 업데이트, 딜리트를 할 수 있는 S3 테이블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스버그를 이제 S3 테이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된 의미는, 저희가 아까 그 데이터들을 쉽게 이동했을 때 더 그 오픈 테이블 포맷을 활용한 아이스버그 같은 것들을 직접 운영하시지 않으시고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데모에서는 S3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분석 툴로 다 붙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조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S3에 대한 그 발전이 있고, 레드시프트도 매니지드 스토리지가 따로 있습니다. 컴퓨팅 장과 분리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게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는 이런 개념이에요. 통합해서 다 분석할 수 있게 해줄게.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거랑 레드시프트 웨어하우스에 있는 거랑 이제 따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레이크 하우스로 보시고, 여기서 오픈해서 예를 들어 아파치 아이스버그 같은 API를 통해서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보안 같은 것도 같은 레벨에서 뭐 레드시프트의 접근이나 S3에 접근하는 거, 뭐 글루에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권한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정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크하우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동해 오는 것들이 편해졌고, 제로 ETL로 또 S3 테이블 같은 걸로 잘 저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권한 관리 같은 것들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레이크하우스로 아래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위로 이제 제로 ETL로 입수해서 이 레드시프트 데이터, S3 데이터를 저희가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으로 보고, 이제부터 분석을 하나의 레이크하우스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분석을 위해서 각각의 서비스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런 통합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이게 제가 발표 준비를 할 때는 GA가 안 돼서 이거 데모로 안 했는데 14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디스커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AI 자산들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빌드를 위한 분석 도구들, 예를 들어 뭐 EMR이나 뭐 스파크 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SQL 잡 같은 것들 한 통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각 콘솔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제네AI 워크로드 같은 것들도 여기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베드락 가보면. 그래서 텍스트, 채팅 다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 툴에서 다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여기서 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스튜디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피터 랩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협업도 다 하실 수 있고, 개발하실 수 있고, 모델도 디플로이 하실 수 있고, 또 점프 스타트라고 저희 모델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그 SSO 인증을 통해서 어떤 개발자분이 계시고 매니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권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저희가 SSO로 이렇게 인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커버 탭 가보시면 데이터 카탈로그부터 여러 데이터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분석을, 예전에 이런 콘솔 이따 데모 보시면 각 툴마다 있는데, 지금 쿼리를 아테나, 레드시프트 골라서 하실 수가 있죠. 하나의 에디터에서 SQL 분석을 원하시는 분석 툴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마존 Q가 이제 점점 저희 서비스에 아예 인베딩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쿼리를 물어봐서
생성한 다음에 쿼리를 던지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주피터 랩에서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데이터 뭐 탐색을 한다든지 머신러닝을 여기서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모델을. 그러면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도 하실 수 있대, 협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베드락에 있던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시다가 뭐 플레이그라운드 테스트 하시고 LLM 원하시는 모델 디플로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뭐 분석부터 머신러닝 모델 학습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스튜디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까지 해서 유니파이드 스튜디오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모두 다 통합해서 이제 분석을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이 부분을 저희가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AWS 분석을 실제로 활용해봐야 저희가 좀 눈에 익잖아요. 그래서 S3 테이블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효정이라는 데이터 엔지니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커피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뭐 복잡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었는데 현대화하고 싶어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도 지원하고 싶고 기술자나 비즈니스 사용자가 둘 다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요구사항이고, 이 데이터 엔지니어는 사실은 신입이라서 뭐 스파크도 잘 안 써봤고 이런 아이스버그도 잘 모르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잘 다룰 줄 모르고 SQL도 좀 부족하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배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S3에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 실제로는 이런 커피를 판매한다든지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가 스트림을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S3가 아니고 앞에 그 카프카나 이런 것들 키네시스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것들을 S3로 내리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글루 잡을 통해서 이터레이션 돌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살펴보실 부분은 S3 데이터에서 글루 잡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 그래서 데이터 우리 그 레이크에 S3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글루 카탈로그에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S3 테이블로 인해서. 그러면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뭐 업데이트, 딜리트도 가능하겠죠. 그 데이터들을 아테나나 레드시프트에서 똑같이 분석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거를 또 퀵사이트 같은 데서 시각해보는 경험을 할 텐데, 조금 이제 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초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인데요. 저희 글루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기 글루 카탈로그에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넣을 거예요. AWS 글루를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데이터 준비를 위한 저희 분석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게,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게 글루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든 데이터를 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카탈로그에 우리 데이터 베이스들이 어떤 게 있고,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잖아요. 테이블도 그렇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고 어떤 테이블 형태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카탈로그에 모두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글루 카탈로그를 같이 보면서 S3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서 이 분석 툴이 이 카탈로그를 참조해서 그 데이터 그 위치에서 쿼리를 던지거나 ETL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 자체로 서버리스로 ETL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스타일로 글루 잡을 생성해서 이따 보실 텐데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걸로 이제 ETL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 데이터를 위한 스키마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을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는 이제 가위질이라고 하는데요. SQL은 조금 더 좀 더 쉬운 버전이고, SQL 구문은 원하시는 대로 다 자를 수 있는 그런 ETL 툴이다.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리고 신규 지원하는 거는 저희 이제 글루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레이크하우스 이런 곳과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 테이블 지원이 업데이트돼서 지금은 후디 0.15, 그리고 아이스버그 1.6.1, 델타 레이크도 3.2.1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글루 5.0에서. 그러면 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버킷 파란색 왼쪽에 보이시죠? 이게 새로 생긴 거고, 이 커피숍 테이블이 이 버킷 테이블에, 이게 S3 테이블에 들어간 거예요. 커피숍. 그리고 이게 이제 테이블명이고, 범용 버킷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버킷에 커피숍 데이터 CSV가 있고, 아직 글루에서는 이제 자르 파일이 라이브러리가 통합되지 않아서 런타임 이거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올려놨고, 글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ETL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크립트 스타일로 저희 그 쉘 스크립트나 코드 같이 짤 수 있는 스크립트 형태가 있어요. 이 코드는 지금은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 그 파이썬 스크립트로 제가 S3 테이블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근데 노트북으로 하면 좀 더 저희가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똑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가셔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스버그 포맷을 쓸 거고, S3 테이블에 S3에 이 자르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아이스버그로 내가 분석을 하겠다 해서 컨피규레이션을 하고요. 글루잡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임포트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고, 세션 컨텍스트를 설정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스버그 쓰겠다고 설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S3 거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S3 테이블 버켓 이름을 넣어주고 S3 테이블 카탈로그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잡을 생성을 하고, 이 잡은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보고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그 아까 보시면 네임스페이스에 유니콘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커피숍 데이터가 테이블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 테이블은 이 S3 버켓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임스페이스가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되고 커피숍이 테이블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생성만 해놓은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그래서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전 데이터 삭제하고 데이터 확인해 보면, 이 S3 테이블에는 아이스버그 테이블은 빈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ETL 작업을 하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였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CSV 하나 부를 때도 뭐 로드가 있고 CSV가 있고 헷갈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코드 위스퍼라고 지금 데모에는 되어 있는데, 아마존 큐 같은 게 이제 인베딩 돼 있어서 이렇게 뭐 주석 처리한 다음에 대부분의 에디터들에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S3에서 CSV 파일 로드 할 거야 라고 주석 처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CSV 파일 같은 것들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되죠. 그러면 제 데이터들은 S3 이쪽 부분에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이 코드들은 이제 제 코드에 그 CSV 테이블에 헤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스파크 스트림 같은 걸로 스트림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옮겨올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S3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 넣고 지금 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데이터들을 그 S3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할 구문을 만드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보시면 create temp 테이블을 하셔서 테이블에다가 요 네임스페이스랑 테이블, 아이스버그 테이블 넣고서 여기 인설트 할 거야. 인설트 인투 하고 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 컬럼들 지정해서 지금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insert spark.sql을 실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제 뭐 데이터가 실제로 많다면 요 스파크 이 같은 코드를 통해서 가져오는 데만 바꾸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읽어온 건데, 아이스버그 테이블에서 다 읽어온 거죠. 그 데이터들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까 S3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서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ETL이 저희가 로드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글루 같은 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로 ETL 같은 걸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테나라는 걸 활용해서 이 분석을 할 수 있다. 같은 데이터를. 그리고 아테나는 간단하게 빠르게 이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대화형으로 SQL을 아까 그 테이블에 던지든지 그 데이터 다시 스파크로 분석한다든지 스파크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랑 이제 통합이 될 거고 오픈 테이블 포맷 아이스버그 지원이 돼요.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라서 SQL에서 읽은 데이터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보실게요. 데이터 넣었으니까 이제 아테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S3 테이블에 데이터 넣었는데 다른 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툴을 고르시면 돼요. 자, 아테나는 비용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커피숍 테이블에 데이터가 보이는 걸 보이시죠? 아까 넣었던 데이터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쿼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쓰던 아니면 아테나를 콘솔에 오셔서 그분은 익숙하신 걸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신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그리고 아마존 큐 같은 것들도 이제 인베딩이 돼 있어서 여기다가 SQL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까 그 데이터 엔지니어는 잘 모르니까 그냥 오셔서 이 테이블에 데이터 이런 거 있던데 모모별로 모모 같은 것 좀 보여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가 사실은 한글 지원이 이제 최근에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한글로 넣어도 좀 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쿼리 만들어진 것을 지금은 카피하는 형태로 그냥 넣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레드시프트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넣어줘요. 노트북 같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질문을 트랜잭션 수를 보여줘 이랬더니 스키마를 잘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랜지션 아이디별로 보여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쿼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복잡한 조인 쿼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 그냥 던져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커피숍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쉽게 큐 같은 걸로 분석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나왔죠. 그래서 로케이션별로 트랜잭션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아테나에 스파크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편집기 가면은 글루나 이런 데 가실 필요 없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권한 설정은 좀 하셔야 되는데 S3 테이블에 접근해 볼게요. 아이스버그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스버그로 쓸 거야. 그리고 나서 노트북을 세션 리로드 하고서 제가 작성해 놓은 이제 SQL도 있는데 별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여기 데이터베이스 뭐 있는지 보여줄래? 그러면 유니콘 DB가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게 보이죠. 여기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테이블명을 어떤 게 있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커피숍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아테나의 스파크 세션은 이제 간단하게 스파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쓰시기 좋아요. 요거는 DPU라고 해서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으로 딱 사용된 만큼만 지불됩니다. 그리고 나서 쿼리 해보면 이런 똑같은 것들 여기서 하실 수 있죠. 그럼 뭐 S3 권한을 요 권한에 주고서 매니플레이션 한 거 옮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테나에서 분석을 했는데 아테나는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SQL 큰 쿼리도 가능하지만 레드시프트라는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이제 뒤에 세션이 레드시프트 세션이거든요. 그래서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SQL 같은 것들을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클러스터로 제공이 됐어서 막 여러 대를 운영하는 형태로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조로 서버리스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서버리스가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서버리스로 작게 분석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합 쿼리들이 지원돼서 레드시프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S3 그런 테이블 파케이 포맷과 좀 달라요. 자체 포맷이 있어서 이렇게 호환이 안 됐었는데 연합 쿼리가 지원돼서 이제는 RDS,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S3에 있는 거 같이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에 통합될 거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툴에서 레드시프트로 쿼리 할 거야, 아테나로 할 거야 이런 거 고르실 수 있겠죠. 그럼 같은 데이터를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한번 또 살펴보면요. 레드시프트에서 제가 네임스페이스 하나, 서버리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보면
이 쿼리 에디터가 아까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 차용한 것 같은데 여기 가보면 유니콘데이 데이터가 여기도 보입니다. 이제 권한 설정은 사실 다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냥 보일 수는 없고 이 데이터들 제가 권한 설정을 해놨고 보이도록 레드시프트의 테이블에 가보면 커피숍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보이죠? 그러니까 레드시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문 분석가 팀은 이걸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 유니콘 네임스페이스에 이 카탈로그를 지정을 하고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SQL 쿼리 같은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엠블 CTO님이 그 분석 니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엔지니어일 때 계속 팀마다 왔었거든요. 이거 뭐 전환율 얼마나 돼? 이거 얼마나 돼? 그럼 그거 계속해서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서 제가 짜야 되는 건데 그냥 복붙 하셔도 돼요. 한글도 조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될 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쿼리 만들어서 이쪽에 어펜드하고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쉽죠? 이것들을 큐에서 괜찮으시면 여기 이제 카피하실 수도 있고 아예 노트북으로 임포트해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주석과 함께 SQL 구문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DB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컨텍스트가 바뀌어서 얘가 그 테이블 네임을 헷갈렸어요. 그래서 쿼리를 하면 지금은 로케이션별로 프로덕트 카테고리별 트랜잭션 수 카운트 했죠. 그리고 지금은 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조인 쿼리 같은 것들도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제 다른 팀에서 야 이런 거 좀 뽑아줘 이랬을 때 SQL로 저희가 다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던지고 뽑아드리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용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원하시는 쿼리들을 만들어서 던지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저는 헬스 키친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그럼 데이터 보면서 노트북처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화용으로 쓰는 거예요. 뭐 여기 이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니콘데이 커피를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트랜잭션 퀀터티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헬스 키친 같은 데가 궁금해졌으면 이런 것들을 복붙해서 그냥 대화용으로 추가적인 분석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로케이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따 대시보드에서는 뭔가 매출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볼 텐데 데이터 분석하시다 보면 요 한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트북 형태로 하게 되는 거고 헬스 키친에 대해서 이런 것들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케이션의 그 지점에 대한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여러 분석 툴로 볼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SQL도 좀 더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접근이 더 쉽게 가능하다. 그러면 콘솔 주고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사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 SQL은 좀 아까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비주얼라이즈 해서 드려야 돼요. 저희는 다 이제 C레벨한테 이제 보고서 형태로 드린다든지 항상 보는 대시보드 구성한다든지 저도 아까 SQL로 애드혹한 것들 드렸지만 이런 대시보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데모의 끝인데 퀵사이트라는 저희 서비스가 있어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한번 찾아보시면 뭐 거의 뭐 10만 원 언저리의 그 비용으로 뭐 라이터, 리더 이렇게 구독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고 저희가 이 데모 보시면 예전에는 다 이런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레드시프트를 연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커피 데이터가 있고 그럼 뭐 이런 테이블 있으니까 시각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각화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이게 어떤 필드를 어떤 XY에 넣어야 될지 이런 거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 그 트랜잭션 데이트가 있는데 그럼 트랜잭션 데이트 수만큼이 그 날짜별로 트랜잭션 수겠죠. 하면 얘가 이런 것들 만들어주고 뭐 예측 넣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하세월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빌드 비주얼을 이제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으로.
야, 프로덕트 카테고리 탑 20을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 아까 클릭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형으로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예전처럼 어떤 필드를 가지고 요 지금 프로덕트 카테고리 탑 20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다면 이렇게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애드 어널리시스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어려웠던 것들은 퀵사이트 맨 처음에 할 때 계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날짜가 있는데 월별로 보고 싶은데 월 필드가 없어. 이거 그러면 오른쪽에 이런 전체 여기 보시면 이런 함수 써서 막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트랜잭션 날짜가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월 컬럼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넣으면 이제 그 필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 먼스는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항상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별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 비주얼라이즈 해줘. 이런 것들로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펜드하고 차트 모양도 바꾸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여기다가 애드 할 텐데 요 애드 한 거에서 퀵사이트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여기다 넣으면 이 시각화에 보시면 그 퀵사이트 넣고서 뭐 색깔 좀 바꿔줘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래서 대화형으로 이제 이런 시각화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천천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려면 원래 퀵사이트 큐를 활용하시지 않는 그 구독 모델은 좀 더 저렴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큐 구독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 작성자, 그래서 필요한 작성자만 그 권한을 주시면 되고요. 그 큐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터, 그 큐 리더도 주시면 큐 리더도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좀 로케이션별로 많이 활용하는 거, 좀 복잡한 것도 이렇게 쉽게 만들었는데 좀 더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고, 이걸 게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석을 만들었고 게시해서 공유를 할 거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면 공유할 때 대시보드를 게시하고 저희가 어떤 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던가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분석가분들은 이런 대시보드 상용으로 있는 거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애드옥한 것들을 많이 좀 요청을 받으세요. 그러면 스토리 빌드가 있어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야 보고서 만들어줘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지역별 트렌드를 반영해서 뭐 프로덕트 카테고리의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고서를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시각화 도구들로 원래 이제 맞는 것들 잘 고르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보고서를 써줘요. 재밌죠? 그래서 매출 보고서를 이건 조금 가라 데이터니까 좀 정확한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보시다 보면 비즈니스 데이터에서 이런 걸 가지고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줘 이러면 여기 우리 트랜잭션 볼륨은 이런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저희 진짜 데이터라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 우리 뭐 그 로케이션별로 팔리는 건 이래, 디스트리뷰션 유니크 프로토 아이디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퀵사이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아까 이제 S3 테이블에 데이터 넣어 놓으셨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생성형 AI로 가시거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요약을 좀 드리면 저희 AWS 분석 서비스들이 데이터 혁신을 도와드리도록 뭐 데이터 이동하는 거, 분석하는 거 다 한쪽에서 할 수 있고 하나의 데이터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3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같은 데이터 막 바라보면서 다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S3 테이블을 통해서 애시드 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드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큐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 분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분석이 좀 더 쉬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을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양이 많아서 빨리 진행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이쪽에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